올해 5월 7일 국장에서 제일 뜨겁던 전력설비 대장 4개가 같은 날 나란히 고점을 찍었습니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2달 만에 넷 다 고점 대비 40% 안팎씩 빠졌어요. 근데 같은 기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0.2%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딱 이 전력 설비만 콕 집어서 빠졌습니다. 그럼 AI 전력 수요가 꺾인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전력 설비를 파는 미국의 GE 버노바는 바로 그 2달 사이에 오히려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게다가 이 국장 회사들 2달 동안 수주도, 수출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업은 멀쩡한데 국장 전력주만 혼자 빠졌다. 그럼 우리가 산 이 전력주는 대체 뭐였을까요? 공시하고 데이터를 싹 다 뒤져봤습니다. 전력주가 설비주라는 건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안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설비 회사들 대체 뭘 팔아서 돈을 벌까요? 전기를 파는 걸까요? 아니에요. 국장에는 전기를 직접 팔아서 버는 회사가 아예 없습니다. 한국에서 전기는 한전이 혼자 팔아요. 그런데 그 요금은 정부가 정하죠.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그걸 이익으로 챙길 상장사가 국장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주라고 부르는 이 회사들은 전기가 아니라 전기를 만들고 실어 나르는 장비를 파는 회사입니다. 변압기, 터빈, 전선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장비를 파는 회사의 실적은 전기를 얼마나 쓰냐가 아니라 주문을 얼마나 받았냐로 정해집니다. 지금 이 회사들 뉴스가 죄다 수출이 어쨌고 수주가 어쨌고 하는 게 그래서예요. 그럼 그 수출하고 수주를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수요입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앞으로 얼마나 늘까요? 2024년에 미국 전체 전기의 약 5%를 데이터 센터가 썼는데 2030년이면 그게 12%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5년 만에 3배가 넘어요. 늘어나는 양만 따져도 웬만한 나라 하나가 1년에 쓰는 전기하고 맞먹습니다. 그 전기를 만들고 나르려면 발전기도 새로 깔고 송전망도 다시 짜야 해요. 근데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지금 말한 이 수요는 늘 것 같다는 전망이지 이미 확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수요를 세는 기관들도 최근에 자기 전망을 절반 가까이 낮췄습니다. 확실히 늘긴 느는데 얼마나 늘지는 아직 범위라는 거죠. 일단 수요는 기대 쪽이다. 이렇게 잡아두겠습니다. 그럼 이 수요가 만드는 설비 시장은 얼마나 커질까요?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전기 설비 시장만 봐도 미국에서 지금 20몇 조 원 규모가 2030년이면 90조 원 가까이 3배 넘게 커집니다. 송전망 전체로 넓히면 미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여기 쏟아붓는 돈이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에 가깝고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도 전부 시장이 이만큼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치예요. 시장이 커지는 거랑 그게 우리가 산 회사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갈림길이에요. 자, 이제 기대는 접어두고 확정된 것만 봅시다. 확정된 매출이 뭐냐면 이미 받아둔 주문이에요. 수주잔고라고 하죠. 이건 계약이 끝난 돈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효성,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 세 회사 사업보고서 원문을 직접 열어봤습니다. 전자공시에 다 공개돼 있어요. 받아둔 주문을 그 부문의 1년 매출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지금 쌓인 게 몇 년치 일감인지 나오거든요. 세 회사를 합치면 받아둔 주문이 약 30조 원. 그걸 1년 매출로 나누면 2.6년치가 나옵니다. 회사별로 보면 효성이 약 3년, 나머지 둘이 각각 2.3년 정도고요. 그리고 이 물건들이 실제로 미국으로 나가고 있느냐. 대형 변압기 수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로는 37% 늘었고요. 게다가 하나 더 있어요. 파는 물건값 자체가 올랐습니다. 변압기 한 톤당 수출 단가가 재작년보다 20% 넘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느는 게 물량도 늘고 값도 오르고 두 개가 같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 짚고 갈게요. 확정된 주문이 있다고 해서 매출이 매달 착착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같은 대형 변압기도 월별로 보면 어떤 달은 마이너스 9%, 어떤 달은 플러스 78% 이렇게 출렁입니다. 큰 설비는 프로젝트 단위라 언제 매출로 잡히느냐가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한 달 숫자 하나 보고 꺾였다 살았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물량 자체를 확 못 늘리는 구간이기도 해요. 쌓인 주문을 소화할 공장 증설이 올해 말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물건을 더 찍어내는 대신 값을 올려서 버팁니다. 아까 톤당 단가가 20% 넘게 올랐다는 게 바로 그 증거고요. 자, 여기서 시장이 뭘 놓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뉴스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전력기기 회사들이 5년치 일감을 쌓아놨다. 수주가 역대 최대인 건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열어서 직접 나눠보면 5년이 아니라 2.6년치예요. 그럼 그 5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받아둔 주문만 세면 2.6년인데 여기다가 앞으로 시장이 3배 커지니까 그것도 우리가 받겠지 하는 기대까지 얹으면 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치라는 말은 확정된 2.6년에다 기대를 몰래 더한 숫자였던 거예요. 받아둔 주문은 확정이고 시장이 커진다는 건 기대입니다. 이 둘을 안 나누고 뭉뚱그린 게 지금 전력주 뉴스의 진짜 함정이에요. 그리고 이 업종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회사마다 정반대거든요. 수주는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30에서 40% 넘게 빠진 회사도 있고 업종 전체가 호황인데 혼자만 작년 매출이 15% 가까이 뒷걸음친 회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전력 수출이라도 변압기는 31% 느는데 전선은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전력설비 슈퍼사이클이라고 다 같이 묶어서 사면 확정이 두꺼운 회사랑 기대만 잔뜩 낀 회사를 구분 없이 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5월 7일 그 하락도 사업이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국장 안에서 수급이 한쪽으로 쏠렸다 풀린 거고 사업 지표는 그 사이에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그럼 미국 회사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까 신고가를 찍었다는 그 지번호바. 이 회사는 받아둔 주문이 3.6년치예요. 우리 국장 이 점육년보다 1년이 더 깁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미국 본토 수요를 직접 먹어요. 반면에 국장 설비 회사는 그 주문을 미국에 수출해서 먹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매출의 77%가 수출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국장 전력주를 한국 AI 수혜주라고 생각하고 사지만 실제로 사는 건 미국 그리드공사에 걸린 수출주에다 환율에다 관세까지 얹힌 물건이라는 거예요. $1 환율이 흔들리면 실적이 흔들리고 미국 관세가 바뀌면 또 흔들립니다. 같은 설비라는 알파를 사는데 국장으로 사면 변수가 더 많이 얹히는 거죠. 관세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기서 통념이 하나 깨져요. 보통 관세는 수출 기업한테 악재죠. 그런데 미국이 올해 전력망 장비 관세를 25%에서 15%로 오히려 내렸어요. 자기들이 변압기가 모자라니까 스스로 내린 겁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호재로만 보면 안 되는 게 관세문이 열리면 중국 같은 경쟁자도 같이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관세 인하 하나만 보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회사마다 이걸 감당하는 힘이 다른 겁니다. 그럼 개별 종목 대신 ETF로 사면 분산이 될까요? 여기서도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산 미국 AI 전력 ETF. 이거 구성 종목을 열어보면 현금 빼고 딱 10종목이에요. 그런데 그 10종목 안에 전기를 실제로 팔아서 버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비 만드는 회사랑 공사하는 회사가 90%가 넘고 상위 3종목이 이미 절반이에요. 미국 전력 수요에 분산한 게 아니라 설비하고 시공 10개에 몰아담은 거죠. 자, 그럼 이 확정하고 기대라는 자로 우리가 아는 그 5개를 직접 뜯어보죠. 효성,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산일전기. 사람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뭐가 두껍고 뭐가 얇은지 프로필만 펼치는 겁니다. 먼저 효성중공업. 받아둔 주문이 국장에서 제일 두껍습니다. 약 3년치예요. 실적으로 확정된 미래가 제일 길다는 뜻이죠. 대신 마진은 11%로 얇은 편이에요. 전력 말고 건설 같은 게 섞여 있거든요. 다음 HD 현대일렉트릭. 이 회사는 지표 균형이 제일 좋습니다. 마진이 25%로 대장들 중 제일 높고 밸류는 제일 안 비싸요. 근데 매출의 77%가 수출이에요. 미국 수요에 제일 직접 연결돼 있다는 뜻이자 환율하고 관세에 제일 크게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LS일렉트릭 5개 중에 최근 석 달 동안 안 빠지고 오히려 오른 유일한 회사예요. 전력기기에다 공장 자동화까지 사업이 여러 갈래로 퍼져 있고요. 대신 밸류가 제일 비쌉니다. 그만큼 기대가 이미 주가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 얘는 성격이 좀 달라요. 변압기가 아니라 발전기 자체, 그러니까 가스터빈하고 원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AI로 전기 수요가 늘면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니까 스토리는 제일 큽니다. 근데 그만큼 기대도 제일 극단적으로 껴있어요. 실적에 비하면 주가가 5개 중 제일 비쌉니다. 마지막, 산일전기. 몸집은 제일 작은데 남는 장사는 제일 잘해요. 영업이익률이 37%로 전체에서 제일 높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하나에 집중한 고부가 회사거든요. 대신 작은 회사라 출렁임이 커요. 수주는 사상 최대인데도 주가는 40% 넘게 빠졌습니다. 보세요. 5개가 전부 다릅니다. 확정이 두꺼운 효성, 균형은 좋은데 미국에 걸린 현대일렉, 안 빠졌지만 비싼 LS, 스토리는 큰데
밸류가 극단인 두산, 마진은 최고인데 작은 산일, 전력주라고 뭉쳐서 부르지만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전력주 지금 빠진 게 기회냐 아니냐, 이건 한마디로 답 찍어주는 사람부터 걸러야 해요. 유형도 안 나누고 전력주 최선호, 이러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예요. 뉴스가 말하는 시장이 몇 조 커진다는 기대하고 이 회사가 이미 받아둔 주문이 몇 년치냐는 확정, 이 둘을 나눠서 보세요. 그 둘 사이의 거리가 바로 지금 주가에 들어가 있는 기대입니다.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그 회사 사업보고서 수주 상황표를 엽니다. 받아둔 주문을 그 부문 매출로 나눠보세요. 몇 년치인지 5초면 나옵니다. 그게 이미 확정된 매출이에요. ETF라면 구성 종목 상위 10개를 열어서 전기를 파는 회사가 있는지만 보면 되고요. 확정이 두꺼운 회사는 뉴스가 흔들려도 실적이 버팁니다. 반대로 기대만 두꺼운 회사는 뉴스 한 방에 40%가 빠져요. 5월 7일에 우리가 본 게 바로 그거였고요. 방향이 이렇게 갈린다는 건 데이터로 분명한데 그게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전력주를 사기 전에 그 회사 수주가 몇 년치인지부터 열어보세요. 사업보고서 표 하나면 내가 지금 뭘 들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다음에 깨보고 싶은 속설 있으면 댓글로 던져주시고요.